1950년 6월 25일 오늘 새벽 38선에서는 공산군의 공격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단다. 38선에서 가끔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서울 동성중학교에 다니던 16살 이우근 학생은 38선에서 일어난 전투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던 일기장을 안주머니에 챙긴 후 부모님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3시경 두 번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을 들었다. 남쪽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전쟁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후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죠. 우근 학생과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을 뒤로한 채 남쪽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1950년 7월 20일 학도병 모집 벽보를 보았다. 조국이 위난에 처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쫓겨만 다녀서야 될까? 학도 의용대 학생 신분이지만 자발적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모인 부대를 의미합니다. 고작 16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의 친구들이 스스로 국가를 지키고자 학도 의용대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우근 학생은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근 학생은 결국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1950년 7월 26일 학도의용대라는 완장과 태극마크를 받았다. 학생이 아닌 병사가 된 것이다. 이제 적과의 싸움만이 나의 전부다. 우근 학생은 학도 의용대에 지원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적들과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도사단에 편입된 우근 학생은 수차례 이어진 전투에 참여해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몰아치는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북한은 당시 가장 중요했던 전략 요충지인 포항을 장악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공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포항 방어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수도사단의 지휘관은 그동안 열심히 싸워준 학도의용대에 감사를 표하며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우근 학생. 그러나 우근 학생은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함께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71명의 학도의용대는 최후의 격전지였던 포항으로 이동합니다. 1950년 8월 10일 천신만고 끝에 포항에 도착. 교복과 신발은 누더기가 되었다. 서울을 향해 큰절을 2번 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 포항 안착을 알린 것이다. 포항에 도착한 71명의 학도의용대는 포항으로 진격하는 북한군들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서슬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상대는 북한군 내에서도 악명 높았던 특수부대인 766부대였습니다. 고작 71명. 그것도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학도의용대가 무시무시한 북한 특수부대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무기 지급과 짧은 훈련까지 모두 마친 학도의용대는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취침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들의 꿈만 같은 휴식은 결국 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끝나게 됩니다. 8월 11일 새벽 3시 학도의용대가 취침을 시작한 지 채 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북한군 766부대가 포항여중을 향해 진격합니다. 학도의용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았고 전투는 정오를 넘기면서까지 계속됩니다. 오후 1시쯤 학도의용대가 가진 탄약과 수류탄이 전부 떨어집니다.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사령부에 연락했지만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령부는 전세가 위급해지자 학도병 중대가 방어하고 있던 틈을 타 후퇴해버린 것이죠. 이제 학도의용대에게 남은 건 6탄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임을 직감했던 걸까요? 우근 학생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일기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기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하죠. 일기의 내용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지금 저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괴뢰군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71명 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아,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을 백병전으로 맞섰던 포항여중 전투는 결국 학도이용대의 희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71명 가운데 48명이 전사하고 23명이 부상을 입거나 실종됐죠. 우군 학생 역시 못다 쓴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전사했습니다. 11시간가량 사투를 벌이며 북한군 공세를 저지한 덕분에 포항 시민과 피난민 등 20만여 명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학도이용대 덕분에 무사히 철수했던 사령부는 전열을 정비해 사흘 뒤인 14일 포항을 다시 수복했으며 그 결과 낙동강 전선이 더 이상 뚫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들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겠죠. 고작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전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